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대와 실망, 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감정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방송에서는 홀로 나답게 인생을 즐기는 방법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찾음으로써 삶의 진정한 평온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먼저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고, 가족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자신의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룰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미선 씨는 자신이 심각한 소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늘 에너지가 넘치던 그녀는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미선 씨는 결국 모든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미선 씨는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선 씨의 사례처럼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홀로 설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도대체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시간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며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미선 씨가 겪었던 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부탁, 가족의 기대, 직장의 요구에 응하며 스스로를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죠.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는 2아이의 엄마로 늘 아이들만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써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날도 많아 그녀는 사실상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대한 보람은 있었지만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단 하루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는 데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그녀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만약 거의 없다면 그 시간을 어디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되찾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차분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알기 위한 첫 걸음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 시간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혹은 연인까지 어쩌면 우리의 하루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많은 사람은 자신을 타인의 요구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거절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피로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란 타인을 배려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민수 씨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달려가 위로했고 동료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 시간을 쪼개 도왔죠.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감사보다는 더 많은 요구였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그에게 부탁했고 민수 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시간도 에너지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걸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의 태도, 변화를 불쾌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시간을 되찾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는 거절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후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것만큼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정중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도 점차 여러분의 경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나에게 맞는 관계인가? 나는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조금씩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인간관계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관계를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냉정한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시킬 뿐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은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법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지영 씨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 미혜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혜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우린 여전히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까? 미혜가 먼저 연락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지영 씨를 과거의 감정 속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미혜에게 연락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짧고 무심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행복하길 바래. 그 순간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과거의 감정에 갇혀 있었던 것이며 미혜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왜 과거의 관계에 집착할까요? 이는 종종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미래를 놓친다. 과거의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관계를 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관계가 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냉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해 보세요. 이미 끝난 관계보다는 현재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사용하세요. 지영 씨는 미혜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더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던 시간이 사라지자 그녀는 현재의 삶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었죠. 여러분도 과거의 관계를 떠올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족쇄를 끊어낼 결심을 해보세요. 과거의 감정을 놓아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우 씨는
매일 바쁜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휴대전화를 붙잡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 결국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민우 씨는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는 필수적인 순간으로 여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냉철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둘째,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소모되고 스트레스는 쌓이기 마련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점차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용기를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로 가는 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혹시 자신의 부족한 점만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다섯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진 씨는 항상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인간관계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소중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내가 참 자랑스러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단점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더 잘해야 해, 내가 부족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해보세요. 둘째,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셋째,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감사한 점이나 자랑스러운 점을 기록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해 보세요.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디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홀로 서기를 넘어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한 핵심 메시지들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나답게 인생을 즐기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 두 번째, 관계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법. 세 번째, 자신만의 시간을 존중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준이나 기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소중하고 충분한 존재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자는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다. 혼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홀로 서는 삶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나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